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53편으로 그 테마 6의 PMO 글로벌 서베이의 두 번째 시간으로 PM 솔루션사의 그 PMO의 능력하고 그리고 조직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 솔루션사의 그 PMO 서베이에 대한 내용은 2007년부터 이제 그 계속해서 PMO 그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226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뭐 2016년이라 조금 오래된 자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발표된 거는 2018년에 발표된 그런 최근 자료고 그 이후로는 지금 PMO 서베이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고 그래도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6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미국이 71%, 유럽이 12%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기업의 사이즈에 보면 대형 기업이 40%, 그 다음에 중견 기업이 27%,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이 33%,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도메인별로 봤을 때 이제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쪽 이게 이제 22% 차지하고 제조가 15%,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헬스케어가 12%, 그 다음에 금융이 11%,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쪽, IT 쪽이 11%, 에너지가 한 8%,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7%,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라든가 뭐 그 등등등등 그 기타가 이제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곳에서 226개 기업에서 이제 그 응답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해 봤는데 이제 PMO의 최고 책임자가 33%, 그 다음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이제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자나 프로그램 관리자가 21%, 그 다음에 부사장급이 18%, 그 다음에 PMO의 스텝 멤버가 9%, 그 다음에 CIO나 그 밖에 경영자급이 8%, 이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PMO capability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에 대한 그러한 그 기본적인 자료를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 PMO의 횟수, 그 다음에 규모, 돈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PMO의 횟수는 이제 평균 5년, PMO의 이제 그 프로젝트당 예산은 50만 불,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프로젝트 예산의 100분율로 PMO 예산은 5% 이렇게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이 이제 PMO를 95%가 가지고 있고 중견기업이 83%,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이 이제 75% 갖고 있다고 서베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 기업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산업보다는 아마 기업의 특성상 PMO를 적게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PMO가 그 2014년에 비해서 2016년 굉장히 많이 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 뭐 IT 부분에 이제 PMO를 공공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제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PMO에 대한 그런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PMO의 횟수는 이제 평균 5년, 2014년에는 참고로 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게 이제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MO의 24%가 2년 이하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좀 아주 횟수가 적은 그러한 PMO는
옛날보다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PMO의 평균 그 횟수가 5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PMO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 관리 및 이런 전략 실행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거버넌스 프로세스라든가 PM에 표준하고 정책을 구현해주고, 전략적 목표와 조정을 해주고, 뭐 포트폴리오 추적, 그 다음에 코칭 및 멘토링 등을 PMO가 수행하는 최고의 기능으로 그렇게 서베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별로 봤을 때 그 연간 조직이 PMO 조직이 하는 프로젝트의 수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4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조직은 PMO를 운영하는 그런 게 이제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당 그 PMO 예산은 소규모 조직에서 여기 110만 4천 불 정도 되고, 대기업은 저 위에 나와 있듯이 50만 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당 PMO 예산은 이제 그 2014년에 430K에서 이제 36만 불로 이제 좀 줄었고요. 그 대신 운영하는 프로젝트 수는 도리어 증가한 75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외부 PMO하고 내부 PMO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외부 PMO가 내부 PMO보다 어차피 외부 PMO는 계약에 의해서 PMO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부 PMO보다 연간 적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반면에 프로젝트당 그 PMO에 대한 예산은 외부 쪽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 PMO에 의해서 이제 PMO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부 PMO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이 있긴 있는데 거의 한두 개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뭐 스몰, 미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이런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흥미를 가지실 PMO의 능력과 그 조직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PM 솔루션사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PMO의 능력은 이렇게 레벨 5개죠. 우리가 이제 성숙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레벨 5개에서 하는데, 레벨 1의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레벨 그냥 PM만 어설프게 하고 있는 그걸 이제 레벨 1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표준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 레벨 2. 이것도 이제 그 기업에서 그냥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만 사용하고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표준 프로세스 사용하고 있으면 레벨 2, 뭐 이렇게 레벨 3는 전사적으로 쓰는 거, 레벨 4는 이제 전략적인 뭐 전사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하면 레벨 4,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는 전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레벨 5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재밌게 이것도 했는데, 일단은 8개의 영역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전략 실행, 주주 만족도, 재무 성공, 일정 예산 실적, 고객 만족, 자원 배분, 그 다음에 전략과의 일치,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PMO가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8개의 영역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1점에서 5점, 1점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 5점일 경우에는 이제 전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구분해서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상위 25%까지를 보고 우리가 그 조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이 퍼포먼스 PMO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은
낮은 그러한 레벨은 하위 25%에서의 순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저성과 또는 로우 퍼포먼스 PMO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에 의해서 보면 그 PMO capability 이 레벨별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레벨 5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5점 만점에 4.5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4가 3.9, 그 다음에 레벨 3.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준으로는 이렇게 갈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 capability 레벨로 보면 한 1.8이나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보고요. 대기업은 한 2.3 정도?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보게 되는데요. 되게 이러한 수준의 요 조직에 대한 퍼포먼스의 능력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조사 결과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번에는 하이 PMO하고 로우 PMO에 대한 그러한 부분,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이 PMO는 우리가 조사한 기업의 상위 25%까지를 놓고 하이 PMO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하위 25%를 저성과 조직의 PMO, 그래서 로우 PMO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뭐 대표적인 얘기로 하이 PMO는 로우 PMO보다 퍼포먼스가 뭐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로우 퍼포먼스에 2배 내지 3배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략적인 목표 일치하는 부분에서 로우 PMO는 19%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하이 퍼포먼스 PMO는 65%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로우 PMO, 로우 퍼포먼스 PMO는 5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당 예산이 50만 불 더 많이 들어가죠. 그거에 비해서 하이 퍼포먼스는 85개를 하고 프로젝트당 비용은 40만 불로 10만 불 줄어들었고 그 대신 35개의 프로젝트를 더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PMO의 그 능력, capability를 앞에서 우리가 0부터 이제 5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평균 2.1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군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평균이 한 1.8이나 1.9 될 거고 대기업 쪽은 한 2.2나 2.3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로우 퍼포먼스에 비해서 하이 퍼포먼스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 되고 로우 퍼포먼스 PMO는 1.2 정도 이렇게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8개에 대한 우리가 그 가중치니까 이거랑 좀 다르고요. 그 앞서서 얘기했던 capability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부 PMO 같은 경우 주로 그 capability 레벨이 4나 5 정도 되는 PMO가 많죠. 아무래도 그 외부 PMO는 PMO에 이제 그 컨설턴트들 중심으로 회사가 육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 능력은 우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P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인력을 우리가 육성하고 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외부 PMO의 수행 능력은 2.6, 그다음 내부 PMO는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 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앞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조직의 PMO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높은 비율의 가치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이렇게 그 PMO당 예산이 이제 10만 4천 불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그 기업은 한 50만 불이죠. 이게 50만 불 정도의 그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PMO capability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변수 capability하고 organizational performance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PMO에 대한 조직의 퍼포먼스 8개 변수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PMO의 그 다양한 능력,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조직의 성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PMO 에듀케이션하고 트레이닝, PMO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또 PMO는 어느 정도의 그 경력을 갖고 해야 되고 어떤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